일단 제가 요거부터 정리해드리고요. 상상 초월 개헌 문건, 기무사 한민구 전 장관 지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행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윗선은 누구일까? 사실상 액션 플랜 아니었나? 기무사 문건 2라운드 최종 지시자가 누구인지가 점점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원 정치 성향 분석, 국회 무력화 검토. 이거는 완전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포털 및 SNS 차단 계획, 오후 11시에서 새벽 4시 통행 금지, 군병력 동원해서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도심에 투입하는 거죠. 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2017년도 날짜까지 박아서 연도까지 박아서 미리 작성됐습니다. 미국 대사를 초청해서 계엄 시행 인정해라. 인정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입니다. 기우진 기무사 처장입니다. 조현천 사령관이 와서 한민구 국방장관 당시 지시라고 하면서 계엄 절차 검토하라고 했다. 여기서 한 가지 나중에 짚어봐야 됐습니다. 이 당시 국방장관은 왜 합참 계엄과 다 놔두고 기무사의 계엄 절차 검토를 지시했던 걸까요? 이건 한민구 전 장관이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이 사람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들어오지도 않네요. 온다 하면서. 내가 작성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 요구로 계엄령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살핀 검토 자료일 뿐입니다. 국회가 요구해서 한 건. 왜 국회 지금 또 다시 되나요? 예. 이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이 문건을 작성하라 하는데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죠? 예, 언론에 나왔지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기무사령관이 네. 장관 지시라고 하면서 네. 위수령과 계엄령 절차를 검토해보라라고 네. 지시한 걸로 현재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당시 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문서를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받고 그 기무사령관이 우리 그 기무사 실무요원들에게 이런 문건을 작성해 봐라서 지시해서 작성되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는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문건에 지시한 사람은 아까 이제 기 처장님 말씀은 한민구 장관이 검토하라. 그건 맞습니까? 예, 저도 그때 이제 조현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그 우리 저 기우진 그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을 불렀습니다. 이거는 장관께서 어떤 이중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라고 지시하셨다. 세부 계획까지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셨나 보죠. 한민구 장관이. 그러니까 작성하셨겠죠. 뭐 세부 계획이라고 이렇게 딱 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셨는 같은 기억인데 하여튼 그런 그 절차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저희 둘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상황을 좀 처분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주 전 의원님. 사실은 이제 그 단순 검토가 되려면 이것이 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이 합참에 의뢰했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말하자면 그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국방부가 검토할 아주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단순한 검토 차원이라면 그렇게 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무사를 택했겠느냐. 예, 그러니까 개통 발부했으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 검토였다라는 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구표상으로서도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어떤 사태가 발발하기만 한다면 보안을 철저히 해서 뭐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기무사의 역할을 만들어 놓고 육군 중심으로도 다시 재배치하겠다는 군대 내부에서의 어떤 강렬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연장을 위한 기도였다.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정익진 변호사님은. 정익진 변호사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예, 저 좀 있다. 네, 그럼 차명진 의원님. 글쎄, 저는 뭐 불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 악법도 법이고요. 현재 제가 67페이지까지 봤습니다. 67페이지 꼼꼼히 봤는데
그 67페이지에서 특히 여기 계신 분들과 언론에서 마치 그것을 어떤 계엄을 이용한 쿠데타의 증자라고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법 테두리 내에서 됐어요. 계엄법 7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그러니까 국정원을 관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조에 뭐냐면 계엄사령관은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13조에 뭐냐?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문건의 내용에 상당히 의도가 의심스러운 부분 그리고 좀 뭔가 이게 뒷 배경이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법을 초과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 내용들 자체로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정하게 컨틴전시 플랜, 그러니까 위기 대응 프로그램이지 이것이 마치 쿠데타 음모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문건에 대해서 인용을 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문건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계엄을 발동하려면 무기고가 탈취되든지 현행 경찰로선 치안이 안 되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상황을 반드시 체크하셔라라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별표시를 해놓은 게 그게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근데 국회의원 잡아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거는 잡아가는 거? 거기도 무슨 얘기가 나냐면 그 의도가 분명히 의심스럽지만 국회의원을 무조건 잡아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이 시위 현장에서 시위를 했을 경우에 불법으로 이 경우에는 잡아놓는다. 그거를 우리는 일정하게 계엄 연장의 수로 국회의원 수가 모자르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가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어떤 계엄 연장의 기도로 활용한다는 의도는 분명히 안 좋은 의도예요. 하지만 이걸 갖고서 마치 처음부터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는지 그것이 어떤 헌법을 문란하게 했다든지 저는 이런 의도는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 근데 같은 걸 보고도 그렇게 나중에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 의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이거는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한다는 전제하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계엄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조치까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순 치안 유지가 어렵다. 그 차원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자기네가 정권 보호를 하든지 국가 관리를 하든지 하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으면 이런 것까지 앉아서 작성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민이 무슨 저 나라를 전복한대요? 왜 국회의원은 잡아넣어요? 계엄사령부. 자, 국회의원 대상. 아주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법 사법 처리로. 이거 딱 올무를 갖다가 놓는 거예요. 의결 종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계엄사령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괄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에 위반하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저 박근혜 탄핵 기각돼가지고 촛불 집회가 더 만약에 100만, 200만, 300만 늘어나고 그럴 경우에 옛날 부마 사태 생각 안 나세요? 그거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에 일정하게 집회가 평화적인데 군대가 계엄령을 발동해가지고 마치 이 전체 전국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맞아요. 여기서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3번씩이나 뭐가 나오냐면 무기고가 탈취되고 경찰이 치안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 계엄을 발동한다고 나왔어요. 그 경우에 그 경우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 경우에 국회의원이 어떤 특정 국회의원이 어떤 현행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건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한 상황을 설정해서 어떤 계엄을 연장하는 의도는 악의적이지만 이것이 곧 계엄하려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것을 하려고 한다. 헌법을 위하려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노 변호사 잠깐 얘기하고 김영도 부장. 그 말씀이 맞으려면요. 그동안에 촛불 집회에 나왔던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폭력을 행사해서 한 번이라도 문제가 크게 생겼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촛불 집회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폭력적인 시위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그 기본적인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대로 팩트였어요.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래서 네. 탄핵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정말로 법을 준수하면서 법 절차를 지키면서 왜 그런 걸 했겠습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고 네. 그게 설령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헌재 판결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정말 일어난 적도 없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미리 다 예상해서 한다? 저는 그건 너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맞으려면 예, 예. 그 전에 조금이라도 정말 그런 식의 폭력적인 행사가 나왔었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사실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좀 잘못된 것 네. 같고 저는 예, 예. 오히려 이 문건을 만들고 이렇게 네. 한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네. 여러 명을 잠깐 속일 수 있지만 여러 명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번 사건의 진실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탄핵의 기각을 간절히 원하던 그분들이 쓰신 대로. 네. 그분들이 정말로 본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 정말로 노력했던 몸부림의 흔적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또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했는데 그 문건에서 분명히 탄핵이 기각됐건 탄핵이 통과됐건 네.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이 예. 상당히 무기를 탈취하고 경찰의 치안을 어지럽혔을 때 예. 이런 위기 상황임을 전제로 한 거고요. 아, 그런 그래서- 상황이 안 그래서- 벌어졌잖아요. 안 벌어졌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예. 안 벌어졌으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야당 의원이라고 안 나와요. 벌어졌으니까. 국회의원이. 아니, 그런 아니, 어떤 이 폭동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예컨대 아니. 일부 야당 의원이 저기요. 폭동 상황에서 예컨대 그런 폭력 시위에 같이 가담하면 그거 체포해야죠. 아니,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두 분 다. 그런 비상 상황이 온다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합참 계엄과 그 실무 편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특별히 따로 그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필요가 없는 예?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거를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관을 불러다가 검토 지시를 했고 이것은 거의 실행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합창은 의심을 뭐죠? 받는 거예요. 옆으로 가버리고. 아니 왜 보고. 실은 만약의 경우에 컨틴전지 플랜이라고 했고 아니, 만약의 한민국 경우는 장관이 그랬다는 합참 거니까 제 들어보세요. 한민국 장관이 이런 상황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그럼 라고 뭐하러 얘기했다는 처음에 거니까. 지시했어요, 그럼 한민구 장관이? 한민구 장관 처음에 그 누구예요? 네?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계엄령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길래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합참에다가 그런 매뉴얼을 보고해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 아닙니까? 평시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그게. 예. 그런 부분이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기무사가 하는 행태들이. 네. 충분히 자기 검열을 합니다. 이런 사태가 공개되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배치해냈어요. 네. 그걸 지금 차 의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두둔해 가면서. 네. 누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까지도 볼 수 있는 조직이 기무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가 상황이 한마디 어떻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세요. 차 의원님의 논리를 누가 제대로 분명하게 이렇게 반박을 못하니까 우리가 앵커님께서 막 나시고 그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다 바보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서는 걸 지적하시면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제가 차 의원님의 이 의문을 논리에 제기하는 거예요, 이제 의문을. 의문을 제가 제기한다면 예. 차 의원님 아까 그 계엄법에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현행범 국회의원인 경우 예.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 구금할 수 있다. 이거에서 이제 현행 체포 구금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여기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이번에 기무사가 만든 거에는 뭐냐 하면 현행범을 요 체포라는 걸 통해서 체포한다는데 그 체포를 왜 하느냐. 이게 그 사법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는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그걸 활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근데 네. 분명한 거는 헌법의 77조 5항에 네. 계엄을 국회가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이거를 대통령이 건의하면 따라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따라야 된다는 뭐냐면 입법권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국회 계엄 해제권을 그러니까. 강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기무사가 그거를 쓴 거는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고 이거는 알겠습니다. 합참에서 만드는 2년마다 하는 계엄 실무 편람에도 비교를 했더니 거기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위법이기 때문에. 제가 안 나와요. 보기에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 잘 지키는 거는 중요합니다만은 예. 북한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예. 이런 대규모 이런 촛불 시위라든가 이게 수십만 명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예.
다른 정치적 해법으로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 예. 과거에 우리가 여러 아주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니 좀 근데 제가 뭐 친척 중에 군인 한 명도 없고요. 예. 제가 무슨 뭐 예컨대 집권당 하던 시절에 군인들하고 무슨 특별하게 관계가 있던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 예, 저 물론요. 나름대로 그건- 제가 객관적으로 네, 보자고 네. 하는 건데 네, 네. 물론 현행법을 악용해서 계엄을 연장하자 하는 건 의도가 나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변호사들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헌법의 악용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이게 왜 위법이에요? 아니 저기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법전을 펼치셨기 때문에 정익진 변호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탄핵이 기각이 되면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때 계엄을 갖다가 하겠다. 그러면 이걸 누가 지시를 갖다가 하겠느냐. 헌법 77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에 따라서 계엄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이었는데 직무가 정지가 됐던 직무정지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주체는 대통령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실질적으로.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다시 권한이 살아나니까 그런데 기각이 되기 전에 이걸 갖다가 미리 검토를 갖다가 한 거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걸 갖다 지시한 것도 사실은 별로 마땅한 게 아니고 물론. 그 밑에 있는 장관이나 기무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간단하게 뭐 법전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뭐 60몇 페이지 되는 실행 계획까지도 상세하게 한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일 수밖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나가면 예. 뭐 무슨 짓을 해도 그 책임을 갖다가 질 수 있는데 형사 책임은 다른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내란 예비죄가 되는데 내란 예비죄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어떤 네. 목적이 필요하냐면 국토를 참전하거나 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토를 참전하게 할 목적은 뭐 해당이 안 되고요. 예.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필요한데 거기에 헌법이 구체적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 예컨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게 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국헌 예, 문란의 예, 정의로. 법적으로는 여기까지 해당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전을 펼치니까 또 얘기도 길어지긴 하시네요. 이거 다 읽으니까.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가만히 있어. 김종욱 교수님 잠깐 정리해 주시고 이재명 지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좀 원인 자체부터 네. 그 당시 보니까 촛불 시위 국민이 80에서 90%가 지지를 했고요. 네. 2017년 2월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탄핵 찬성이 17%예요. 근데 이 문건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전제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다. 네. 또 하나는 이철희 의원이 위수용 폐지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네. 거기서 온 건 뭐냐면 어떻게 실시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왔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사태 파악 자체가 잘못됐고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다. 예. 왜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냐면 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당시 실장,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 실장, 한미국방부 장관, 장준규 육군 총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다 수사 출신이에요. 예. 이분들이요. 예, 그리고 맞아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내부에도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예. 국방부 비상대책회의가 비상계엄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거 완벽하게 위법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사항인데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과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국민기본법 제안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진짜 완전 헌정 누리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적어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정황들이 있다. 정황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황들을 갖다 계속 막으려고 하는 논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그런 예. 차원에서 기무사가 대통령이 이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했는데 기무사가 위수령 잘못된 거 아니다는 송영무 장관의 보고서를 밝힌다? 예. 저는 이 자체가 기무사가 얼마만큼 예를 들면 예. 민주주의 또는 권력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국정상황실 이거 파악을 못했다?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이걸 파악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뭐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는 적어도 기무사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을 거다. 이걸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 몰라도 문제고요. 그렇죠. 알았는데도 이렇게 했다면 더 큰 문제인 거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사람들이 지금 최소한. 그리고 그나저나 이재명 지사 얘기는 내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벌써. 그리고 이거 하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여야 국방위원들이 민병삼 백기무 부대장의 폭로 문건을 제출받았다. 거기에 보니까 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송영무 장관이 그렇게 발언했다. 이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 국군 기무사령부 보고서를 여야 국방위원들이 확인했다고 하자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바로 반박한 겁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민병삼 대령 본인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 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 변호사님, 네네. 군형법상 네네. 민병삼 대령 본인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했다. 이건 무슨 주에 해당합니까?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민대령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네네. 이 내용이 만약에 거짓일 경우에 네네. 거짓이라고 국방부 대변인실이 이미 밝혀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큰 걱정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중요한 정 변호사는 거는 대변인실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 국방부 대변인실을. 예컨대 그 대변인실의 이야기가 네. 어떠한 이러이러한 증거에 의해서 민대령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다라고 하면 네. 믿을 수 있는데 네. 밑도 끝도 없이 장관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간담회 내용 담은 문서가 국방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 변호사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한 거 처음 봤네. 아니 그 얘기보다 좀 자주 해요. 이렇게. 자주 해요. 결과적으로는 뭐 있는 것 국방부 또 기무사 자체의 건의와 정직 이런 것들이 이제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잘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재명 지사는 정면 승부를 뭐 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검찰에 수사 촉구했는데 이 내용은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동원 차윤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뉴스 8로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